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설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5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항보성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이죠. 항보성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항보성희 의원을 둘러싼 이 파문이 좀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죠. 그 이재명 대표부터 뭐 김남국 코인, 뭐 전당대 돈봉투 이런 걸로 해서 도덕성, 신뢰성 이런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공세거리를 지금 항보성희 의원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보성희 의원이 빨리 이것을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서둘러서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전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도 결국 이것이 질질 끌면은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이 반격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항보성희 의원 논란이 시작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거인, 전 남편이 있고 동거인이 있는데 동거인의 그 국회의원실, 항보성희 의원실의 관용 차량 그리고 보좌진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 그것이 도덕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금 동거인 이 항보성희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남편이 이 조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조모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부산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정모 씨, 한 11살 연상인데 정모 씨와 서울에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동거인 정모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 명품 가방, 아파트 이런 것들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이죠. 그런데 이 정모 씨, 동거인 정모 씨는 뭐 사실혼 관계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죠. 이 항보성희 의원은 이혼을 했지만은 동거인 정모 씨는 아직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편인 이 조모 씨는 이 항보성희 의원의 불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게 되는 것이죠. 항보성희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현금, 신용카드, 명품 가방, 아파트까지. 그래서 경찰이 이 정모 씨의 계좌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다른 하나 정치자금법은 본인이 2020년 총선 때 그리고 2022년 작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지방의원들의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전 남편 조모 씨가 증거물을 하나 경찰에 제출을 합니다. 뭐냐면은 부부가 같이 살 때 이 전 남편 조모 씨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이 돈 뭉치와 그 돈 뭉치를 뭐 준 것으로 추정되는 60여 명의 이름 그리고 금액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뒀다가 지금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정치인, 부산 지역의 정치인 60여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떤 뭐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지면은 부산 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그 여파를 미치겠죠. 자, 이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오늘 징계안, 항보성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이것도 일종의 뭐 맞불 성격이죠. 얼마 전에 김남국 징계안이 제출이 됐고 또 뭐 돈봉투 국회에서 포결됐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전부 민주당 리스크였는데 지금 국민의힘 리스크거리를 하나 민주당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오늘 징계안을 국회에 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공천 헌금 등 정치자금 위반 행위를 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정치자금 위반 사건이죠. 두 가지. 하나는 동거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 그리고 이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선, 지방선거 때 공천 헌금이 왔다 갔다 한, 공천 대가가 왔다 갔다 한 그것. 이 공천 대가 부분은 전 남편이 폭로를 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지금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 동거인의 그 이원실 간용차 보좌진 사적 활용 의혹, 이것은 뭐냐면 아침에 제가 조간딱보 시간에 소개를 드렸듯이 이 간용차로 황보승 의원의 국회의원 간용차로 국회를 출입을 했다.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간용차로 국회를 출입을 하면은 그 간용 차량, 국회의원 차량 앞에 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통과를 하죠. 그러면은 그 통과를 해서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의원실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 사람이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이 안 남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모 씨는, 동거인 정모 씨는 부동산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사업자로 부산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사업자가 이 정치인과 그 결탁이 된 사례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대장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모 씨가 부동산 사업자가 국회의원 회관에 다니면서 황보승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은 거기서 어떤 부정이 개입될 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걸 실제로 오늘 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여권의 실세와도 그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류를 했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여당 실세 의원실을 오고 갔다. 자,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 할 겁니다. 나중에는 뭐 국정조사 할지도 모릅니다. 정모 씨가, 동거인 정모 씨가 부산에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KTX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용을 또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는 황보승 의원실의 이 운영비로 충당을 했다. 그리고 뭐 황보승 의원이 그 본인의 운전기사 참모들에게 회장님을 잘 모셔라. 뭐 회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모 씨를. 그래서 개인 용도로 또 간용차를 쓰고 수행 비서를 개인 운전사처럼 했다. 자, 그리고 황보승 의원이 조금 전에 제가 신용카드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동거인 정모 씨에게서. 그 신용카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하고 그 금액을 결제도 했다. 자, 이렇게 나오니 여러 가지로 파생적인 쟁점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오늘 황보승 의원이 대응을 한다고 대응을 했는데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는 해명할 거리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해명을 했는데, 이 페이스북에 오늘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얼굴 사진이 맞아서 전 남편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 같은데 피멍이 든 사진, 이런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그 배후에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이 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지금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뭐 딸들 이야기도 하고 친정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에 호소를 하는,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은 이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자, 이 이야기죠. 물론 이것은 뭐 가정사니까 이것은 크게 저희들이 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정폭력이 있었으면 나중에 처벌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정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전 남편에 대해서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식탁을 썰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훈육해 한다면서 침대에 집어던지고 대나무로 때려서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고 말리는 저도 함께 맞았다.
뭐 그리고 또 70살 친정 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2021년에 전 남편과 합의혼을 했다. 재산 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건 다 챙긴 후에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를 했다. 지금도 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데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다.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조모 씨라는 전 남편이 처음에 이런 어떤 자료들을 이 진보 좌파 성향의 유튜버에다가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이 전 남편이 좀 민주당 성향이다. 탈당을 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황보성 의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 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지금 제소를 했죠. 자, 이 상황인데 이 황보성 의원의 해명에서 빠진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전 남편이 관련 사진을 첨부를 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뭐 이것은 폭로는 폭로고, 그리고 복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이 팩트인지 그 부분은 따로 진위 여부를 경찰 수사에서 따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정모 씨, 그러니까 동거인에게 받은 금품들, 그에게 금품들에 대한 해명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 있죠. 이것도 지금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정치자금법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SNS에 이런 해명글을 올리고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실, 황보성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정 씨가 사유화한 부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SNS 글에서 이런 방법의 해명도 없습니다. 해명이 없고 입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인데, 자, 지금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황보성 의원은 누구이고 또 동거인 정모 씨는 누구인가? 자,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황보성 의원은 그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와서 처음에 영어 학원에 강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형호 의원실,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죠. 황보성 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때 20대 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원실의 국업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형호 의원이 나중에 공천관리위원이 돼서 어쨌든 뭐 그때 공천을 받은 거죠. 국회의원 공천. 그런데 그 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형호 의원의 국업비서로 들어간 이후에 했던 일이 영도구, 부산 영도구의 구의원을 했습니다. 구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도구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 부산시 시의원을 했고 그리고 국회로 이렇게 한 단계씩 건너뛴 겁니다. 그런데 영도구는 김용호 의원도 영도구 국회의원이었고 김무성 전 대표가 영도구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그때 영도구 의원을 했으니 뭐 김무성 의원에게서 공천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때는 김용호, 본인이 국어비서를 했던 김용호 의원실에서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그때 뭐 후보자들이 있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공천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근데 입문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특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이준석이 황보성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앉혔습니다. 수석 대변인.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그 위치에 앉혔는데 그때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그때 아마 그 좌파 매체에, 좌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뭐 폭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달 만에 그만뒀죠. 수석 대변인에서 낙마를 했는데 2달 만에 그때 이준석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낙마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윤리위에 해부를 하든지 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동거인 정모 씨는 황보성 의원보다 한 11살이 많은데 부산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부산에서 이 부동산 개발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큰 돈을 벌었는데 그다음에 정치의 뜻을 두고 민주당의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출마를 하기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제 황보성이 의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니 따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또 바꿨다고 합니다. 바꿔서 그 전까지 이것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내년 총선에서 또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한다는 그 소문이 나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민주당에는 역공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그 엄청난 의혹들을 하고 그다음에 돈봉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돈봉투 이것들하고는 좀 격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의 어떻게 보면 범법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회관 그리고 차량, 비서진 이것들을 사적으로 사유화했다는 것은 어떤 별다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일벌 100개 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참마속을 하는 그런 선택이 빠른 선택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